충북은 역대 대선에서 전국 민심을 대변해왔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충북 득표율 1위가 대선 최종 승리도 가져갔는데요. 양강 후보들도 일찌감치 충청 지역을 찾아 민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는데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이재명! 이재명!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 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의 승부처였습니다. 저희 부친이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셨던 이 세종시를 D-100일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도 그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에 촉구를 해서 청와대 일단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부터 충북의 선택,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정치적인 87년 이후를 보자면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 진영,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리버럴 진보 진영, 양진영이 이제 딱 이제 틀을 잡고 있고, 서울은 어떻게 보면 전국 종합판이거든요. 네. 그 영호남에 충청이 얹혀지면서 이게 전국 종합판 축소판이 되는 건데,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87년 이후를 보자면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에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탄력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름 뭐 충청의 아들 이러면서 연고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충북의 사위, 이렇게 서로 이제 그만큼 서로 충청 민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충청을 어떻게 하느냐, 충청을 먹는 자 곧 전국을 먹는다 해도 뭐 그리고 과하거나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충청의 아들, 뭐 충청의 사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아 역시 우리 아들이고 우리 사위고 하니까 더 우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해 줄 거야 이렇게 직접 생각을 하는 건가요? 친근함을 강조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종교도 많고 고향도 많습니다. 종교도 많고 고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데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 가면 어디서 무슨 정신적 고약, 여기는 뭐 처가에 무슨 뭐 것이 다 연고를 다들 뭐 그러니까 온갖 연고를 막 다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대중이나 국민들도 이제 알 만큼 다 알아서. 식상합니다. 이제.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네. 충청의 아들이니 뭐 충청의 사인이 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 약간 뭐 지역주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좀 잔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 바뀌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청 분들이 가장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충청도가 애국지사를 가장 많이 또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충청 향후에 가면 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이익도 생각하겠지만 결국 나라를 위해서 또 이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걸 갖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기 대선의 또 다른 지지율 승부처로 호남 민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만드는 요인들 중에서 지역 변수를 보자면 두 지역입니다. 첫 번째는 호남이고 두 번째는 경기입니다. 경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대장동 때부터 이제 막히고 있는 지지율 정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호남입니다. 후보 관련된 네거티브 이슈에 호남의 민주당 지지층도 아직까지 선뜻 좀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60% 선 70을 못 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까지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의 4박 5일 동안 그 아니냐. 이재명 후보는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을 끊고 혁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리해 주셔야 하고.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표 지지층 끌어안기가 숙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이 전 대표를 띄우며 원팀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건강하게 잘 계시죠?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후보 측이 기대했던 이 전 대표의 깜짝 등장은 없었습니다. 이 후보는 2박 3일 일정으로 네 번째 지방민심 투어에 나섰습니다.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고 전북 출신으로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아마 오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낙연 후보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니까? 저는 뭐 그럴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후에 우리 후보께서도 어떻게든 원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이낙연 후보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었고 경선 때 수석대변이었던 오영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비서실장 실제 선거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후보의 동선 일정 메시지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오영훈 후보가 맡았다는 것, 이낙연 전 총리께서 동의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최근에 다른 일정 때문에 합류하지 못한 것이고 적절한 시점, 본인이 언제 등판해서 이재명을 도울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까.